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문제와 함께 허술한 감시, 또 감독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출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을 거듭 개정했음에도 정작 조사에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우철희 기자입니다. 전자발찌 훼손과 연쇄 살인을 저지른 강모 씨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여러 준수 사항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6월 1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6월 위반은 거의 석 달 만인 8월 24일에야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조사 사흘 뒤이자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27일 또다시 외출 제한 위반이 있었는데 이번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직접 출동까지 했지만 강 씨의 귀가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출동 도중 돌아왔습니다. 이미 자신의 집에서 여성 한 명을 살해한 뒤였지만 전화통화를 통해 복통이 심해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는 강 씨의 말을 별 의심 없이 믿은 겁니다. 같은 날 아침 강 씨가 선처해달라며 전화하자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추후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즉시 자택 방문과 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더라면 두 번째 여성 살해는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이른바 조두순법 중 하나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법이 개정되면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을 때 벌금형만 가능했던 처벌 수위가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전자감독 특별사법 경찰 제도를 통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 스스로 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도 통상적으로 추후 조사하거나 귀가가 확인됐다고 뒷짐지면 법을 바꿔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식이 사실상 보호관찰소 직원 재량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내놓은 대책에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어김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은 또 다른 범죄의 중요한 사전 징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보다 실질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